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 있는 부분까지를 하나씩 하려면 힘드니까 Shift 키를 누르면서 클릭해주면 레이어들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한 레이어는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경우는 그룹이 뭐죠? 애들을 묶어주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컨트롤 G 이게 눌러주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면서 하나가 돼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글씨 자리를 눌러준 다음에 얼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죠? 하나인 것처럼. 혹시 화면 안에 있는 대상이 지금 이제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보이는데 아트보드라고 하는 특성상 배경이 없어 보이면 안 되다 보니까 하얀 배경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얼굴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어 놔 드려 봤습니다. 이런 개념. 자, 한번 좀 둘러보는 시간 갖고요. 자, 그룹을 푼다. 파워포인트에도 그래요. 여러 개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G 그룹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자 한다면은 자, 이건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현재 보이는 애 컨트롤 키로 누르시면서 대괄호 열기 보이시나요? 대괄호 닫기. 예. 근데 요거는 제가 이런 개념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괄호 모양을 뒤를 생각해 봐라. 그다음에 요 괄호 모양을 앞이라고 하는 말에서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한다면 외기가 쉬워요. 이건 어디까지 통하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오브젝트 순서. 예.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보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애들을 개체,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해요. 파워포인트도 역시 동일하게 부르는데 이 두 개의 괄호 개념을 이용하시면 레이어라든가 개체의 순서를 단축키만으로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시프트 붙여주게 되면 컨트롤 시프트는 맨 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가 아닌 포토샵에서 잠깐 보여드리죠. 방금 전에 해봤죠? 왜 그룹을 왜 풀어? 왜? 아니, 관리하기 좋게 그룹을 묶어주면 어때? 하나가 됐고, 요 이름은 우리는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얼굴. 자, 팔 따로, 몸 따로 하면은 몸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따로 돼 있으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예, 하나로 묶어서 해주는 것보다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씩 하나씩 엮어볼게요. 오, 진짜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죠? 이걸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포토샵에서 이제 디자인하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쓰긴 해요. 많은 게 모여 있을 때 레이어라는 게 많이 쌓여 있으면 묶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복제했었죠. 파워포인트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복제가 되는데 그래픽에서는 알트 키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복제가 됩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너무나 많이 복제가 됐죠? 필요에 의해서 복제하는 건데 제가 임의로 한번 해본 거예요. 언두 컨트롤 Z로 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 도구 잘 보세요. 이거는 무브툴이라고 하는데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고 여기 맨 위에 이걸 옵션이라고 해요. 어떤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옵션이 좀 다르게 보여지는데 여기 맨 위에 이게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토 셀렉트 돼 있죠? 체크가 꺼져 있는 분들은 켜보세요. 오토 셀렉트 그룹이라고 돼 있고 하나의 개념은 오토 셀렉트 레이어라고 돼 있어요. 난 얼굴 전체를 움직이고자 할 때는 그룹. 그래서 이렇게 얼굴 자체를 막 움직이는 거고요. 다음에 오토 셀렉트 레이어를 체크하게 되면 나 입은 잠깐 올리고 싶어. 그러면 얘를 딱 찍고 이렇게 올리면 올릴 수도 있고요. 눈 한쪽은
저쪽을 보고 싶어. 아, 이렇게 하면 외계인이네요. 외계인. 아니야, 모으고 싶어. 이렇게 각자 개별의 운동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요 하나하나의 변화를 가지고. 자, 이 두 개의 개념을 알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포토샵 CC 버전에 아트보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그룹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룹은 아니고요. 이 아트보드는 일반 작업하는 분들한테는 잘 안 쓰지만 PDF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PDF 문서 만드는 거. 그래서 실제는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요게 보이는 게 너무 짜증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서요. 어 여기도 비슷한 말들을 많이 써요. 언그룹 아트보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아트보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아까 전 상태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아트보드라고 하는데 이 아트보드는 인쇄용 이걸 가지고 출판 인쇄물 이런 편집 디자인 하는 분들한테 특화된 내용이라 혹시 이 자리 가신다. 이거는 큰 영향은 없어요. 단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 아트보드 상태에서 언그룹 아트보드 이렇게 누르시면 일반 레이어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단 배경 색깔은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는 사물이 없는 거고 여기는 사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셀 애니메이션이나 유리판, 셀종이라고 유리판 위에다 뭐 아니 얇은 비닐 같은 데에다 이렇게 그림 그린 다음에 겹쳐서 이런 그런 방식에서 나왔다. 비닐같이 패턴화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트보드에서는 하얀 배경으로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개념 잠깐 좀 보시면서요. 사람이 얼굴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이렇게 한번 맞춰봤고, 이게 너무 복잡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돼 있어서 얼굴 얼굴 막 홍당무 이 사이에 몸을 막 집어넣을 수 있어서 애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룹을 주시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페이스 그냥 뭐 영어로 쓰든 뭐로 쓰든 자 몸도 한번 지난 시간에 만드는 잠깐 요거는 요 항목에서 따로따로 움직일 때는 레이어 하나로 움직일 때는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몸도 만들고 싶다. 자, 여기 지난번에 연필을 이용하는 도구를 썼었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뭔가를 못 그려요. 여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레이어 만들어주는 단축키입니다. 이 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리는 방식이 이거고요. 이걸 꾹 누른 다음에 그렇죠. 여기 부분 만들면 항상 그 위에 올라갑니다. 자, 제가 여기다 연필 도구 기본으로 컬러를 바꾸는 게 이거라고 했습니다. 연필이 이렇게 화면에 십자처럼 보이면 크던가 아니면 작던가 아니면 키보드 왼쪽에 있는 캡슐락 키가 눌려 있어서 십자와 동그라미 여러분은 동그라미 형태의 붓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붓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처음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따라해 보셔도 좋겠어요. 몸통 하나를 요 얼굴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몸통 하나를 제가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멀리 컨트롤 마이너스는 줌 아웃이라고 하죠. 제가 몸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고요.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뭐 기획하고 만든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제 보면은 연결돼 보이지만 연결된 건 아니고요. 밑에 있는 레이어 이거 묶어놓은 애들이나 하나나 이 눈마크를 체크하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마우스라든가 태블릿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한번 접어보고요. 이게 많아지면 처음 배우시는 분은 되게 어려워요.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켜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색깔은 뭐로 할까? 지난번에 색깔 채우는 거 한번 해봤었죠? 화면에는 아이드로퍼라고 해서 단축키 I 아니면 얘를 기어이 찾아가서 꾹 누른 다음에 유사한 색깔을 딱 찾아보고 페인트 버킷
페인트 버킷이라는 자리 찾아가서 나 이 안에 그림판처럼 색깔을 채우겠다. 밑에 거 감출게요. 요거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 감춰 보겠습니다. 얼굴 따로 몸 따로 만들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래 나는 여기에다가 뭐 굳이 이름을 쓸 필요는 없지만 뭐 B 하면 뭐 BD 바디 예, 바디라고 제 임의로 정해봤고요. 색깔 들어가면 알아요. 페인트 통, 영어로는 페인트 버킷이죠. 맨 위에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인트 통, 페인트를 붓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옵션 하나만 좀 체크하는 걸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게 안티 알리아스, 안티가 뭔지 아시죠? 반대인 사람들 말하죠. 안티펜이다. 안티 알리아스는 부드럽게 해준다는 기본 옵션입니다. 요거를 체크할 때와 안 할 때가 틀린데, 여기 이제 체크가 기본으로 누려져 있고요. 그림판에서 테두리를 그려놓고 안에 색깔 채워보신 적 있나요? 있으시죠? 혹시 조금이라도 어디 벼 있는 데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지금은 가둬놓은 거예요. 어디 봐도 색깔이 꽉꽉 채워져 있죠. 네, 이런데 바로 이 자리에다가 골라놓은 색상을 가지고 이 페인트 버킷을 이용해서 바로 이 자리에 딱 눌러주면 색깔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몸 따로 얼굴과 몸을 다 붙여서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몸으로부터 뭐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고 하면 얘를 막 뜯어내고 오려야 되는, 나중에 이제 그러면 여러 번 그리는 그 작화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레이어를 아시면 좀 편하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 개념을 알고 하시면 좋아요. 자, 밑에 거랑 같이 켜놓고 볼게요. 앞뒤 순서 바꾸는 거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는데, 현재 보이는 애를 이 밑으로 내리겠다. 이게 얼굴이거든요. 몸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으로 얘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딱 잡고만 컨트롤 누르면서 내려갔죠? 앞으로 갔죠? 뒤로 갔죠? 예. 지금 이렇게 놓고 화면을 볼게요.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몸이 밑에 가 있고 위에 가 있고 차이가 나시죠? 예.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뭐 팔은 또 팔 나름대로 여기다 한번 그려볼 텐데, 여러분 또 하시는 부분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팔도 있어야 되는데 팔도 레이어를 만들고 할까요? 예, 팔도 레이어를 만들고 하시면 좋아요.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쓰레기통 옆에 있는 이걸 누르거나, 포토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만들 때 쓰레기통 옆까지는 가지 않는데 요때 이러한 메뉴를 좀 쓰기도 합니다. 이거 가서 이거 눌러서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N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이름을, 나는 이건 팔이에요 주시거나, 뭐 오른쪽에 있는 팔이라고 해서 R 뭐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잘 쓰는 분들은 이 단축키를 씁니다. 제가 한번 한번 해볼게요. 어디 컨트롤 시프트 딱 누르면서 N, 이 이름은 뭐라고? 저 8이래. 8은 8인데, 야, 그래 8, 그래 이렇게 쓰셔도 알아요. 아니면 아주 짧게는 뭐 줄임말로 해서 암이라고 해놓고 뭐 R 아니 뭐 다시 R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수학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팔이라고 하는 뜻으로. 어디 볼까요? 뭐 하나 생겼네요. 나 밑에 내려가서 이거 꾹 누르면서 만들래.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N 알아두세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만들어준 단축키입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그리라고요? 예, 비슷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요 색상 체계를 잘 아시면서 이미 색깔은 정해 놨겠다. 얘를 누른 다음에 검은 색깔, 이게 기본이 되는 그림 그릴 때 쓰는 컬러들이거든요. 요걸 누르셔도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블랙을 원하신다면 아까 이게 완벽한 블랙입니다. 000 돼 있는데, 이게 색상을 채우거나 그린다거나 할 때 여기 바꿔주는, 요것도 포토샵 의외로 단축키가 많아요. 야, 이거 누르니까 내가 그릴 색상이 검은 색깔인데 이걸 누르니까
내가 칠할 색깔이나 그림 색깔이 이거구나. 이렇게 색상을 볼 수 있는데 이 툴 옆에 끝에 괄호 열고 뭐 X라고 써 있죠. 저게 얘의 단축키예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분은 단축키를 그렇게 많이 써요. 자, 브러쉬 X 보이시죠? 연필에다가 연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붓이라고 생각하세요. 검은 색깔을 찍어서 난 그려야 되겠다. 제가 한쪽 팔만 그리고 잠깐 쉬게 여러분 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이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마우스나 아니면 타블렛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연결돼 보인다고 해서 연결된 건 아닌데요. 요번에는 요만큼 그려본 상태로 색깔을 아까 같이 채워보는 방법. 페인트 버킷 X 아니면 내 친히 이걸 누르리라 색상을 잠깐 채워보겠습니다. 요 안에 채워줘야 되는데 그림판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채우면 얼마나 좋겠니? 눌러볼게요. 뭔 일이 벌어졌네요. 그림판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너 있잖아. 네가 있는 것은 여기야. 그래. 나는 네가 그리라는 대로 그린 건데 이건 층별 작업을 해요. 층별. 레이어별 작업을 해요. 근데 옵션을 알면 덜 작업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밑에 걸 켜놓고 지금은 화면 보이는 대로 체크한 다음에 이거 한번 채워보는 거 연습하시면 재밌어요. 위에 옵션 중에 여기 All Layer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에서는 레이어를 되게 중요시해요. 모든 레이어 내가 보이는 대로 채우고 싶다 할 때는 이 옵션을 체크해 준다고 합니다. 안 할 때와 할 때 차이는 아까 안 할 때 내용 보셨죠?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채워줘라. 실제는 밑에 있는 몸통을 제가 가려보겠습니다. 어때요? 일부만 들어갔죠? 요 옵션들 요것만 좀 이해하시게 되면 포토샵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건 어려워요.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다 줬지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 화면은 좀 커야 돼요. 이거를 레이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레이어만 필요하고 다른 창들은 진짜 필요 없어요. 다른 창들은. 특히 우리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이모티콘 만드시는 분들은 레이어만 필요합니다. 레이어만. 레이어라는 이름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빼놓으면 이렇게 아유 왜 날 미는 거야 하면서 따로 떼어나와요. 떼어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얘네 이 잡다한 애들은 뭐야 하면서 끌어서 빈 곳에 놓고 여기 있는 야 니넨 뭐길래 나를 복잡하게 하는 거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하나를요. 오른쪽 벼 있는 공간에 슬쩍 갖다 대다 보면 파랗게 보일 때가 있어요. 딱 넣어주면 얘만 보입니다. 나 이거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위아래도 되게 복잡한 판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주 깔끔해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나밖에 없네? 너는 이것만 신경 써. 탭 누르면 안 보이고 탭 누르면 레이어와 툴만 보이니까 작업할 때 제일 좋은 화면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보면 막 책상 정리하고 막 서랍에 있는 뭐 김치 과자 같은 거 떨어진 거 아유 뭐야 이렇게 하다가 너무 책상도 닦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공부 안 하고 자는 때도 있죠. 예, 이렇게 지금 책상 정리한 거예요. 뭐 김치라면 생각하시고요. 아이 나 잠깐만 이거 혼자 쓰는 거면 상관없는데 학원 같은 경우 혼자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느낌을 이거 딱 누른 다음에 이거 있죠. 뉴 워크스페이스. 한국어 버전 쓰시는 분들은 새로운 작업 공간 요거 있어요. 요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캐릭 작업.
캐릭 작업판이라고 할게요. 아, 건들지 마. 뭐 건들지 마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건들지 마.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주게 되면 뭐 집에서 혼자 포토샵을 한다면 상관없는데 아 누가 이거 건든 거야. 아니 이 내가 이거 해놨는데 누가 건든 거야. 리셋 시켜야지. 이렇게 쓰고 있던 사람이 갖고 나는 아 형은 왜 이렇게 레이어를 이런 창들을 많이 쓰는 거야. 내 건 어디 갔어? 이거 눌러볼게요. 어때요?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이런 세팅부터 해놓고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이거 그림 그리는 작업하는데 전혀 불편한 거 아니지만 약간 다소 불편해요. 창들 많고 막 이것저것 많으면. 자, 그렇게 해보시고 요거 하나 건드려 주세요. 어이 그래 얘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아주 좋다. 레이어스 이런 애들을 레이어 많이 모여 있어서 레이어스. 자, 좀 크게 좀 보자. 레이어스 오른쪽에 보면 줄이 4개짜리가 있어요. 4개야. 너 일로 와봐. 펼쳐보면 맨 밑에 패널 옵션이라고 있어요. 패널 옵션을 좀 제일 큰 걸로 패널 옵션 제가 잠시 멈춰봤습니다. 멈춰봤고요. 뭐 이렇게 옵션이 많은 거야. 거기서 가장 큰 거 아마 이 정도가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윤곽이 좀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도 윤곽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게 돼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거짓 다 한 거야? 뭐 구성은 다 됐고요. 그 팔은 그렸는데 그래요. 이렇게 따로따로 양쪽에 팔을 만든다. 네, 비아카피라고 해서 컨트롤 J만 기억해 주시면 포토샵에서는 꼼짝하지 말고 같은 자리에서 사본을 만드는데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 작업은요 실제 많은 애들을 지금은 이제 접혀 있는 모양과 펼쳐 있는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레프트 L 자 그리고 여기 있다는 거 자기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셔도 확인돼요. 4번 만들었네? 그 다음에 컨트롤 T라고 했죠. 프리 트랜스폼 위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말로는 편집이죠. 편집 이게 붙이는 거구나. 예, 여러분 아시는 그 단축키 이거죠. 음,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바로 컨트롤 T예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리 트랜스폼인 컨트롤 T를 누르신 다음에 크기를 줄이는 건데 크기를 보통 이렇게 줄일 때 일정 비율로 줄어들게 옵션을 건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작업이 돼 있을 때는 이건 예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레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엔터 다시 치고 할게요. 포토샵에서는 설정 몇 개를 꼭 알아놔야 돼요. 우리나라가 코리아? 컨트롤 누르면서 뭐 누르면 힌트 드렸죠. 컨트롤 K. 컨트롤 K가 뭔데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설정입니다. 뭐 무슨 설정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파워포인트 할 때 뭐 밑에 빨간 줄 보이는 글씨 밑에 그런 거 막 어떻게 안 보이게 캡처를 할까? 그럼 뭐 누르는 게 있더라고. 막 설정에 가서 맞춤법. 예, 그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체크되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이 화면 잘 봐주세요. 컨트롤 K를 누르면 에디트의 프리퍼런스로 들어가는 통로, 즉 단축키인데 이 기본으로 제너럴에 있는 옵션 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2개가 체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돼 있죠. 요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작업하기 좀 편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체크가 꺼져 있던데 이게 꺼져 있는 경우는요 반전이 힘들어요. 뒤집기가 어려워요. 일정 비율로밖에 안 돼요. 아니 왜 체크를 껐어? 끄고 한번 해봐. 끈 게 되게 좋아. 얘 보이지? 보이지. 넘겨봐. 컨트롤 T. 딱 잡고만 이렇게 넘어가야지 돼야 되는데 그 옵션 부분이 체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CC 버전을 쓰는 분들한테는 기본으로 그게 눌려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 자, 이게 컨트롤 K에서 use legacy 프리 트랜스폼 이거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놓고 쓰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T 쫙쫙쫙쫙쫙쫙.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요. 조금 복잡한 애도 있어요. 컨트롤 Z를 제가 2번 눌러볼게요. 전으로 간 거예요. 이거 돌리는 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를 돌리려고 아까 에디트라는 메뉴에 가서 어디 갔지? 트랜스폼 찾아가서 어디 갔지? 반대쪽으로 넘길까? 우리말 버전으로 한다면 수평으로 뒤집기예요. 여기까지 찾아가야 돼요. 어디 눌러봐봐. 오, 좋은데? 근데 이 메뉴까지 찾아가는 게 귀찮은 분들은요. 그냥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고 쉬어. 비슷해? 근데 너무 늘어나면 안 돼요. 고무고무. 적당하게 맞추신 다음에 엔터를 꼭 치셔야 됩니다. 두둥. 자, 팔 벌리고 있는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몸 따로, 얼굴 따로. 예, 예. 예. 몸을 붙여 놓으시게 되면 이런 거 못 합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제 채색하기를 가르쳐 드릴 때 좀 안 맞으면 컨트롤 T 좀 맞춰봐. 예, 제도화된 애는 아니니까. 채색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방금 페인트 버킷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림판 같죠? 막 채워놓는 방식이고 자유롭게 그리는 거예요. 자, 몸통을 잠깐 감춰보고 얼굴도 감춰보겠습니다. 왜? 이 둘의 채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방법은 매직 완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매직 완드. 마술봉인데 다른 도구랑 겹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유사한 녀석들이 있다면 위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너구나. 얘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가끔 쓰긴 합니다. 여기 톨러런스가 기본 32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요 부분이 여러분 컴퓨터 제일 처음에 포토샵을 가면 톨러런스 이게 이 색깔이 반응하는 범위를 말해요. 딱 찍었을 때. 자, 지금 제가 얘를 레이어는 잘 찾아가야 돼요. 너 맞지? 맞다.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범위를 정했지? 범위를 정했다는 게 뭐가 좋은 점이냐면 아까 이제 얼굴에도 지난번에도 얼굴 칠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컬러보다 이걸 찍으시면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 이건데 조금 좀 어두워야 되지 않을까? 색 차이가 나시죠? 그래, 어둡게 해서 그 팔 밑에는 좀 어두워야 되지 않을까? 예, 오케이. 조금 원시적이에요. 이 방법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정해놓고 연필은 테두리를 그릴 때 쓰이지만 브러쉬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속성이 있거든요. 브러쉬는 부드러워요. 물을 묻힌 것 같이. 그래? 너 이거 써봐야지. 예, 브러쉬는 여기 기본 모양이 있는데 마우스를 오른쪽에도 기본 모양을 어디서나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빈 곳을 찍는다거나.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나 여기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부드러운 거 오케이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야? 쭉 찍고 쭉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하면서 예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거는 맨 빈 곳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 할 줄 아시죠? 그 다음에 색상은 진하게 100%.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8 하면 80%, 5 하면 50%, 0 하면 100% 진하게. 나는 연하게 한 80% 정도로 여기서 한 거지 제가 올라가서 찍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80%로 칠해 볼게요. 아니 좀 진하게 0, 100%로 할까? 자, 어때요? 약간 어두운 부분이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입체적인 캐릭터 막 이런 거 흉내 내려면 이런 거 하는 경우 많죠. 빛나는 거, 빛나는 거?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없어요. 근데 콧잔등에 뭐 빛깔 같은 걸 준다거나 너무 게임 캐릭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모티콘은 게임 캐릭터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막 리얼하게 이렇게 안 주지만 영어로 아이드로퍼 딱 찍고
요 컬러보다 좀 다른 컬러를 바꿀 때 여기 이걸 컬러 피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요거보다는 좀 밝은 걸로 여기 색상 차이를 이걸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좀 진해도 되겠다. 그럴까? 게임 캐릭터야. B가 브러쉬의 단축키입니다. 아, 나 이런 거 알아. 그렇지, 그저 빛나게 해서 저기 다 오케이 거기까지. 여기는 불 크기 좀 작게 해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주면 딱 주먹 쥐고 있는데 아래는 좀 어둡고 여기는 팔꿈치에는 막 심줄도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칠해 볼게요. 됐네요. 됐고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나면 점점점점 보이는 왜 밖에는 안 칠해지는 거야? 위에 이 범위 안에만 지정이 있기 때문에 밖에 안 칠해도 돼요. 이게 그림판이랑 차이예요. 그림판은 이렇게 못 그리거든요. 선택 도구가 네모난 것밖에 없거든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으면 컨트롤 D. 이거는 포토샵 쓰실 때 또 알아야 되는 기본 단축키가 컨트롤 D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갈 때 하는 디셀렉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누르는데 제가 여기서 컨트롤 D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메뉴에 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컨트롤 D. 아까 점점점 좀 보이는 현상이 안 보이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노멀하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채색하는 거기다 이제 입체감을 주는 방법이고요. 자, 익숙하지 않으시면 한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은 방법 좀 없어? 이것도 괜찮잖아. 너 오른쪽 그렸으니까 왼쪽 간다. 오케이. 다른 방법은 뭐야? 선택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 그 다음에 몇몇 색상을 조절하는 그런 단축키를 알면 돼. 그래? 어떻게 하는데? 자, 여러분 선택 도구 중에 보면 가장 자유스러운 도구. 아, 여기 있네요. 요거. 얘가 선택 도구의 가장 기본이었죠? 범위를 정하던가, 옵션 있네.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빼던가, 똑같이 빼려니까 힘드네요. 요렇게? 이건 안 써요. 왜? 교차한 가운데만 남거든요. 승질 나요. 그래서 항상 이거에다 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범위 정하고 이걸 안 눌러도 되는데 Shift는 더하기 성격이 있어요. Shift를 잠깐 누르고 있는 동안 선택도 되고 손 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거 알고 하는 게 되게 편해요. 추가했지? Alt는 빼기야. Alt는 청개구리라고 해요. 야, 빼는 것도 손 떼면 뒤로 돌아가고. 뭐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네모난 거고 그다음에 이거 둥근 거. 범위를 이렇게 정하면 요만큼만. 둥근 것만큼 편한 애가 또 없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애가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메뉴가 셀렉트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선택을 못하면 엉뚱한 걸 찍고 막 그러기도 해요. 디셀렉트? 아까 보셨죠? 선택한 게 없어져요. 잠깐 전으로 돌릴게요. 컨트롤 G, 컨트롤 Z. 돌릴 때 실수 많이 해서 Z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인버스. 여기까지만 인버스 그냥 BUS 이게 아니라 인버스는 반대예요. 반대. 제가 아니라요. 딴 애들이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버스 안에서 네가 방구 꼈지? 제가 안 꼈어요. 인버스. 자, 여기 CSI 보이시나요? 과학수사대. 컨트롤 시프트 I가 단축키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나요? 얘 말고 다른 부분. 컨트롤 시프트 I, CSI 과학수사대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I 흉내낸 거예요. 오, 반대구나. 이거 알면 좋겠네. 알면 좋아요. 얘 말고 남은 부분을. 자, 이거 지금 여기서 막 칠하면 안 되는데 얘한테 양해를 구하고 브러쉬로 한번 칠해 볼게요. 왜 안에는 안 칠해지는 거야? 너 이상한 선택 도구 썼잖아. 선택 반전. 다른 색깔 골라볼까? 철쭉 색깔 한번 골라볼게요. 아니
왜 밖에는 안 칠해지는 거야? 너 선택도구로 써서 그래. 그래? 선택도구 꼭 알아야 되겠네. 맞아. 꼭 알아야 돼요. 컨트롤 D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미안한데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연습용이었어요. 연습용.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팔님. 저기 보실래요? 이 팔님한테 너무 좀 죄송하다는 느낌으로. 네, 죄송합니다. 예, 딜리트를 눌러서 그림 연습한 거 지워보겠습니다. 범위 정했으니까 요만큼만 지운 거지 그냥 딜리트를 누르면 레이어 다 지워져요. 그래요? 범위를 지정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게 좋다. 선택 도구가 많은데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마술봉은 쫙 범위를 막 선택할 때 많이 쓰이는 친구라 꼭 얘까지는 알아두시고요. 얘는 느낌 아시죠? 이 올가미 모양인데 사람 손의 취향을 따라가요. 이렇게. 요거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자, 아까 칠하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색상은 오이 색깔로 해볼까? 예, 그래서 여기 포토샵의 기본 키들을 좀 알아야 돼요. 알고 하면 더 재밌습니다. 안 그리거든요, 일일이. 저기 앞에 색깔로 채우는 거 어떡하지? 앞에 색깔 채우는 게 뭐야? 잠깐만. 앞에 색깔은 녹색인데, 잠깐만. 뒤에 색깔은 당근처럼 약간 이것도 꼭 아셔야 되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선택과 관련이 있어요. 야, 요 안에 요 앞에 있는 색깔로 한번 채워놔봐. 이거 페인트 버킷 가야 되는데 이거는 페인트 버킷을 써도 되긴 하는데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오, 그래 그래 잘했어. 선도 안 그리고 하네. 선을 안 그리고 뭐 채색을 하는 분들 있어요. 이모티콘은 선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게임 캐릭터나 이런 경우는 선을 막 굵은 선 그려놓고 거기다가 미래의 전설 이렇게 하지 않거든.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페인트 버킷은 통 안에 집어넣을 때, 선 안에 넣을 때 유효한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범위 안에 채울 때는요. 요걸 꼭 숙지해 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 여기 앞뒤 색깔이 이렇게 막 붙어 있죠. 영어로는 foreground. 뒤에 있는 색상은 background 컬러. 그냥 영어로 하다면 우리말로는 앞색, 뒷색. 오케이? 야, 앞에 색깔이 뭐야? 녹색, 약간 연두색. 뒤 색깔은 오렌지 아니면 뭐 브라운 같은데. 자, 잘 보세요. 포토샵 쓰실 때는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앞에 쓴 영어 단어는요. Alt의 A를 그다음에 이거는요. 컨트롤에 이걸 썼어요. 이 Alt나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키보드 중에는 del이라고 돼 있죠. 혹은 delete라고 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del 아니면 delete 둘 중에 하나예요. 요 키를 알고 하시게 되면 채색을 내 마음대로 막 해줄 수가 있어요. 굳이 페인트 통이나 그런 데 안 가고도. 보실래요? 페인트 버킷 아니죠? Alt, delete, 지우듯이 채운다는 단축키를 쓰고 있어요. 컨트롤 딜리트, Alt, 컨트롤,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네, 이렇게 해서 채색을 많이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 그래요? 예, 이렇게. 선도 안 그리고? 맞습니다. 선으로 하려면 좀 복잡하지. 일단은 기본이 연필로 해줘야지 깔끔하게 보이는데, 붓 크기는 여러분 아시고, 이럴 때는 페인트 버킷을 써야 돼요. 니는 이름이 뭐니? 저는 지라고 하면 치셔서 나오니까 앞으로 저만 맞춰주세요. 다 지야. 다 지지지. 다 지드야. 다 지드. 그래서 딱 이럴 때는 이거 색깔 좀 잘못 잡았다. I 위로 올라가네. G 페인트 버킷. 아이드로퍼로 색깔을 뽑고
G로는 이 안에 색깔 재고. 그러니까 얘가 G, 여러분 GD래요. G, 아시죠? G 드래곤. 지드? GD? 뭐가 있어요? 오케이? 예, 오케이. 자, 거기까지. 아이, 저기 페인트 톡만 쓰는 건 아니구나. 알아두세요. 아니,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선택 도구가 그렇게 되게 중요하구나. 예, 이거는 사람 손의 느낌대로 하는 선택. 근데 이 올가미 도구, 라쏘라고 하거든요. 이 라쏘 도구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쳐봐요. 이러다가 마우스를 떼면 이렇게 걷잡으세요. 꼬인 실타리 같아가지고요. 특히 택배 왔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좀 기다리세요. 제가 라쏘 툴로 선택하고 있으니까 계속 초인등 누르지 말고 거기다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손 떼니까 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마우스를 떼자마자 마치 들고 있는 손을 떼면 이어지는 것 같이 돼서 꼭 끝까지 결실을 봐야 돼요. 네, 적은 범위 하는데 유효하고요. 다음에는 얘는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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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놀아도 돼요. 손도 놀아도 돼요. 어우 너무 힘들어. 힘들지. 힘든 게 원래 가위로 오려내는 느낌처럼 싸각 싸각 싸각. 그리고 근처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어이 리모컨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예,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알아두세요. 요거는 눕기 작업할 때 사진 이미지 딸 때 하는 거라 우리랑은 좀 무관합니다. 좀 자세한 선택 도구에 대한 방법은 영상 밑에 다른 제 포토샵 강좌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도록 하고 두 가지를 잘 알아두세요. 근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컨트롤 D, 디셀렉트. 대충 하면 각지게 나오지만 조금 클릭. 근데 더블 클릭 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하면 쭉 있는 걸로 기억하니까 컨트롤 누르지 말랐잖아. 아 맞아. 대충 하지 말고 클릭을 조금 자연스럽게 누르고 하면 좀 부드럽게도 표현되는구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 부분은 좀 어둡게 하려고. 다 됐어? 거의 다 왔으니까 더블 클릭. 옵션 똑같습니다. 새로운 거, 뭐 추가할 거, 뺄 거. 페더는 부드럽게 경계. 지금은 부드러운 경계를 안 해보겠고요. 이거 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요거 쓰시면 색깔 칠하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노가다를 안 하셔도 돼요. 진짜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를 어떻게 건들까? 어떻게 건들까? 어쩌다가 건들까? 어떻게 건들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얘입니다. 얘 하나만 알아두시면 채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밝거나 어둡거나. 일명 컨트롤 M입니다. 컨트롤 M. 이름은 곡선들. 영어로 하면 커브스. 이게 뭔데요? 앞으로 친구 컨트롤 M을 꼭 알아두라고. 이게 뭐 하는 건데요? 뭐 하나 뜨는데요? 뭐 하나 뜨지. 뜨는데 이게 뭔지 알아? RGB라고 해서 빛과 관련된 어둠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색깔을 넣거나 색깔을 뺄 때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RGB 오케이.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맨 위는 밝거나 어둡거나 어쨌든 여기가 시큼시큼하네요. 가운데 정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십자 모양이 딱 되는데 이걸 꾹 누르고요. 아래로 떨어뜨리면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아니 내 색깔 골라서 칠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네. 그리고 이 선은요 마치 기타줄 튕기는 것처럼 휙 던지거나 잠깐만요. 이렇게 딱 튕기게 되면 없어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죠. 요거 꼭 알아두세요. 가운데 딱 찍고
위로 올리면 밝아져요. 얘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밝아지고 있죠? 오, 진짜 밝아졌네, 여기가. 오, 밑으로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좀 구분을 해서 이 정도까지만 조금만 내리셔야 돼요. 너무 내리면 시커매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시커멓게 된다고. 그죠? 너무 내리면 안 되고 이 어둠 쪽에 가까워지면 안 되고 찍은 점으로부터 약간만 내리면 이런 색상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어쨌든 유색이면 색상을 다 아래로 내리면 어둡게. 여기가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둠의 어둠의 뭐 뭐랄까요? 뭐 칠드런이라고 칠게요. 오케이. 이야, 너무 좋은데. 그래? 다 끝났어? 컨트롤 D. 좀 밝은 부분 좀 하면 안 될까? 밝은 부분은 많이 하지 마. 그럴까? 조금만 건들게. 여기만 조금만 건드려 볼게요. 아니, 왜 그림을 안 그리고 왜 선택 도구를 하고 있지? 컨트롤 M. 이거는 반대로 찍고 위로 올리라. 예, RGB에서 조금 올려주면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그만 올려. 그만. 네,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D.